네, 이어서 수시 모집 접수를 마친 우리 학생들 이제 앞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조미정 선생님, 네. 그 올해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 변화를 조금 간략하게 살펴주셨으면 하거든요. 논술 일정도 조금 짚어주시고요. 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나 선발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작년에 29개 대학에서 17,417명을 선발했다면 올해는 28개 대학에서 15,19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성여대는 논술고사를 폐지를 했고요.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2,200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대학별로 좀 살펴보면요. 성균관대가 52명이 늘어났고요. 홍익대 3명이 증가하고 울산대 의예과 같은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은 논술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인데요. 작년에는 4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대, 단국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4개 대학이 더 추가로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총 8개 대학이 최저 기준 없이 논술 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술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특이하게 인하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을 또 논술로 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없어졌고요. 성균관대학교의 과학인재 전형으로는 논술 실시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원서 접수하면서 논술고사의 일정을 이미 다 체크하고 계셨을 텐데요. 주로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주요 대학이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같은 대학이고요. 이 대학들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가 날짜가 따로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건국대하고 홍익대는 10월 10일 오전에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는 오후에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다 여기에 속해져 있으니까요. 수능을 잘 보시고 최저기준 충족 여부를 보신다거나 또는 정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논술을 치룰지 말지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정은 정말 정확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거 까딱하다가는 정말 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달력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논술고사를 보면 대학별로 유형도 다르고요.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또 유형별로 대비법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 논술은 대학마다 또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그 유형이 좀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논술고사 유형별 인문계열 리스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문사회 지문을 활용하는데요. 특별히 이화여대 인문계열 1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지문에 영어 지문까지 포함된다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이지만 도표나 통계 자료를 해석하거나 또는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 살펴보면 건국대 인문사회 계열 2, 고려대 숭실대 경상계열, 중앙대 경제 경영학과, 한양대 상결계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경계열 쪽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확률통계 단원이라든가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수학에 해당되는 문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보는 수리논술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다가 과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은 뭐 광운대, 단국대, 또 서강대, 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등이 있고요. 수리에 과학 논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들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요, 수리 논술에다가 보건의료 논술까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 의예과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 플러스 의학 논술을 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가톨릭대나 울산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왜 의사가 돼야 되겠는지 또는 의사로서의 어떤 잠재력, 자질, 순발력, 그다음에 판단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술고사 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안영우 선생님, 예. 주요 대학들의 적성고사도 좀 일정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적성고사도 역시 수능 전과 후가 있는데요. 수능 전에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부터 서경대가 9월 20일 월요일 날 적성고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9월 20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날 서경대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가천대학교가 10월 9일 날 보고 있고요. 10월 17일 날 그 세 개의 대학이 겹쳐 있습니다. 금호공대, 수원대 자연계열, 을지대. 10월 18일 날 수원대 인문계열과 한성대 인문이 또 겹쳐 있네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상미열대가 있고요. 11월 12일 날 수능시험 치르고 나서 11월 15일 날 바로 3일 후죠. 이때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호익대 세종캠퍼스가 겹쳐 있습니다. 11월 21일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신대가 11월 22일 날 적성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실시하는 서경대 같은 경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예. 대학별로 적성고사 반영 방법도 다르고요. 출제 형식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예, 그래서 화면을 보고 역시 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죠. 서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호익대 세종캠퍼스는 학생부 반영 비중이 55%죠. 그리고 대신 적성 반영 비중은 45%로 좀 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5개 학기 동안에 배우는 그 교과목이 있는데요. 그 교과목 중에서 서경대와 성결대, 한신대는 3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천대학교와 수원대, 나머지 대학들이 4과목을 반영하는데 을지대에는 인문계열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반영한다는 점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적성고사는 대개 우리 학생들이 4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4등급 대와 그 앞등급 3등급과의 점수 차를 제가 600점 만점으로 통일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서경대가 비교적 큰 점수 차이죠. 12점이었고 을지대도 12점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550점 만점에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20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호익대 세종캠퍼스는 무려 68.8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학생부가 좀 좋지 않는 학생들은 호익대 세종캠퍼스 지원했을 경우에 아마 적성 시험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적성 시험에는 대개 언어와 수리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일부 대학에서 영어까지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을지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호익대 세종캠퍼스는 여기 지원 학생들은 영어 준비까지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논술 전형 살펴봤고요. 적성 전형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면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재훈 선생님, 우선 대학별로 면접 일정에 대해서 좀 살펴주실까요? 예, 면접은 이제 면접 고사로 이제 보는 대학이 있고 또 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네. 대체로 이제 10월 3일부터 이제 11월 29일까지 앞으로 이제 한 2달 동안 면접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10월 3일에 그 명지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한림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17일부터는 이제 그 주부터 이제 총 6주 동안 계속 주말에는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10월 17일, 18일에는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하고 인하대 교과 전형 그리고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10월 24, 25 그 주간에는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과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상명대 상명 인재 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그쯤에는요 광운대 참빛 인재 전형과 명지대 학생부 종합 전형, 숙명여대 숙명 미래 리더 전형 등이 있고요. 수능이 끝나는 11월 15일부터 20일 그 주간에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서울대학교 일반형이 11월 20일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시립대가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 면접이 있고요. 11월 28일에는 경희대 서울 캠퍼스 레오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인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리고 29일에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 레오르네상스 전형과 고려대학교 융합인재 전형 등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10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쭉 주말에 이제 면접을 그렇죠. 보러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조미정 선생님, 이제 아무래도 네. 대학별로 면접 또한 보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평가 방법도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면접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인성 적성 면접, 또 전공 적합성 면접, 그리고 특기자들이 치르게 되는 심층 면접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종합 전형의 면접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치르는 면접 전형의 종류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인적성 면접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처럼 공통 질문 또는 개별 질문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서류에 의해서 그 학생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가치관, 전공적성 이런 것들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 면접의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면접의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출했던 서류, 학생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확인 작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면접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면접 유형이 다르다는 거, 또 서울시립대는 발표 면접과 확인 면접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인데요. 외국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학의 종류가 뭐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전공에 관련된 언어로 면접을 치르는 대학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한글로만 면접을 치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대학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실기 우수자 글로벌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영어로 면접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국제인재 전형에서 한국어로 진행이 되지만 국제학부는 영어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도요, 지원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지원 전공 해당 언어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연세대학교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조금 다를 텐데요. 특히 특기자 중에서 국제학부, 언더우드 계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융합과학공학 계열, 글로벌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은 한국어로, 일반 면접은 영어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전형 말고요.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처럼 정말로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면접에서는요, 다소 제출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출했던 어떤 보고서 또는 실험에 대한 결과라든가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나는 화학과를 지원했는지 또는 물리학과를 지원했는지 공대 어느 계열을 지원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시 모집 이후의 대입 전략에 대해서 전형별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 수능 준비일 겁니다.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안영훈 선생님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앞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논술 준비라든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요즘 학생들 보니까 논술 시험에 너무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조건 충족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술을 잘 쓰더라도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된다면은 그 학생은 결국은 탈락되는 거기 때문에 네. 수능 공부를 등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별 고사 준비를 하되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수능 공부의 70, 나머지 대학별 고사의 30 정도를 투입해서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충족이 문제다 하면은 4개를 공부하지 말고
2개 정도만 딱 잡고 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겠고요. 또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거 3개만 붙들고 공부하는 선택과 집중의 공부, 이게 지금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이제 57일, 내일이면 57일 남았는데요. 57일 남은 기간 중에서 약 한 보름 전에는 그러니까 10월 말경 되겠죠. 10월 말경쯤 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수능 예행 연습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예행 연습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수능 시간표 그대로 또 국어 45문항 80분 동안 이런 식으로 수능 시간표 그대로 한번 이틀에 한 번 걸로 그걸 풀어보고 그 다음 날은 그걸 다시 채점하고 오답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수능 시간표대로 풀어보고 이렇게 한 6회 정도 풀고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민정 선생님도 수능에 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수능 보는 날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사실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보통 수능 보는 날은 6시 이전에 기상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네. 아직 수면 조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깨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이제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밤늦게까지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체력 조절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결국 시험 보는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밤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즉 낮에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내일부터 6시에 기상하는 걸로 하자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재원 선생님, 이제 남은 시간 학생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도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2가지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효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네. 하나는 정신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효율성은요. 이제 남은 기간 우리 양영근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수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면접 중요하지만 수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2번째로 10월 말부터는요.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주변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자신의 길을 반듯하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 정신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시 지원 결과 분석 및 대입 합격 전략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이미 화살은 던져졌습니다. 경쟁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잘 하시고요. 자,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안영근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그리고 정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희망 고위학생과 서강대 사학전공 희망 고위학생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